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뱀처럼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많은 데를 뚫고 제 옆 딱 뒤에 붙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뒤에 오더니 이게 제 엉덩이 쪽에 자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기 엉덩이라고 착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엉덩이야! 이래야 되나? 아직 발등에 상처가 다 안 나와서 맨발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시즌을 하게 된 게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봤군요. 네, 많이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고두심이 좋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고두심 선생님하고 둘이 여행을 하는 프로예요. 근데 보통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는 1시간 전후 나가거든요. 근데 촬영은 10시간 전후를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도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뺄 거 빼고 이러다 보면 살이 별로 안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야외에서 거의 다 찍는 거잖아요. 지방을 가가지고 근데 들어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프로는 여러분 그 고두심이 좋아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고두심 선생님하고 저의 케미가 어때요? 어울려요? 선생님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너무 잘 맞고 선생님은 가까이에서 보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끝나고 오면 이틀을 찍는데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하고 케미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루에 12시간 찍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개쯤 찍을 때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인생이 유난히 피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분명히 남편도 잘 나가고 애들도 잘 되고 본인도 자기 일 잘하고 난 피곤할 게 없는데 근데 되게 피곤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되게 에너지틱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엄마는 두 종류예요. 인상하고 진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진상은 화상하고 동의어고요. 도라이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방도 좋은 거 들었어. 가방도 채널 프랑스 똥 에르메르 이런 거 들었는데 뭔가 피곤해. 근데 어떤 여자분은 그냥 가방도 그냥 교보문고 그 종이 가방 2개 해가지고 안 찢어지게 거기다가 매직으로 샤넬이라고 써서 다니고 또라이인데도 밝아 표정이. 되게 에너지가 있고 감사해하고. 저는 최근에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알아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 마이크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저 마이크를 분장실로 딱 갖고 갈 때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뭘 확인할까요? 맞아요. 이거 꺼졌는지를 확인해요. 왜냐하면 저기 조종실에서 안 끈 채 제가 저기에서 여기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고 내려다가 진짜 오늘 또라이들 너무 많이 왔네 나 진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게 아니라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이크 켜져가지고 그래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12시간 방송을 찍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이크를 찰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5단에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 같은 거, 우리 어머니들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복대 같은 거. 그 복대 같은 걸 띠를 이만큼 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마이크를 넣고, 그리고 선을 안쪽으로 넣어서,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안쪽에다 여기다 딱 붙여요. 이 마이크가 밖으로 나오면 너무 방송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향팀 감독님이 있어서 이 박스로 계속 이걸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높은 분이 오시면 어디 부분을 따야 될지를 현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저하고 선생님하고 있는 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똥 싸러 가야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맨날 먹는 프로인데 여행하면서. 그럼 이제 화장실 갈 때 이 고성능 마이크로 이 모든 소리를, 제가 예전에 처음 방송할 때 몰랐어요. 다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끄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차로 이동하는데, 차로 이동할 때도 저게 그거 기계랑 가까이 있을 때는 제가 차에서 하는 소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들리지도 않은데도 약간 노이로즈가 걸리는 거예요. 듣고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풀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옷 이쁘게 입고 안 그런 분도 있죠. 안 이쁘게 입고 온 분도 있어요.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한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뭐 이렇게 하고 막 했어. 그런 때가 있지만 또 그냥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그렇게 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풀어질 때 이 소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네. 듣고 있겠구나. 그럼 화장실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막 급한데? 그럼 원래는 바지만 벗으면 되는데 바지 벗고 마이크 뭐를 눌러야 끌지는 모르겠네. 난 똥이 나오겠는데 이게 뭐를 막 그러면 막 그냥 거기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 유형이에요. 여자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자기 이렇게 소변 볼 때 막 그런 소리 나 이렇게 누가 듣는 거 싫어.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노래를 한다고요? 소변 보면서 비 내리는 호남산 또라이 완전 상 또라이죠 그냥. 그 여자 노래할 땐 지금 소변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도 그냥 이거는 개인차예요. 여자분도 뭐 인간이 뭐 다 먹고 싸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이건 뭐 다 똑같은 거야 뭐 이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나 그래도 나 이런 거 나 좀 그래. 나 좀 나 이렇게 나 좀 그래. 나 잊지 말. 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똥 쌀까? 그러니까 그거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변 보는 소리 남이 듣는 거 민감하고, 내가 대변 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 상처, 내 열등감, 내 과거의 트라우마,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그게 사람들마다 살면서 생기거든요. 그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방송에서 그게 민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12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때 제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방송 얘기가 아니고 인생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 마이크가 저한테 딱 찾아서 내 모든 걸 다 듣고 있다고 느낀
그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이크가 누군가에겐 열등감이에요. 누군가에겐 죄책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상처야. 그게 사람마다 다 그 마이크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 그 마이크, 나를 항상 감시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이크가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밝았거든요. 지금은 밝은 게 진짜 없어진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갔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손을 들 때 나 항상 이렇게 좀 상상이 되죠?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고 외로워서 막 밝은 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친구들 많고 막 완전 그런 애.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한 99%는 없어졌나 봐요. 그게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는데 왜 심해졌냐면 원래는 한 바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난 원래 한 바퀴 정도야. 근데 이게 3바퀴에서 5바퀴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생긴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 똑같아요.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이런 구분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런 구분도 없어. 엄마 이혼한 애,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땐 다 그냥 우리 친구야. 종교 너 뭐 니네 뭐 교회 다니네 뭐 절 다니네 없어. 그냥 너는 내 친구고 우리 반 아이고 그냥 이걸로 우리가 친하던 때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쟤네는 부잣집 아이구나. 아버지가 쟤네 집은 없구나. 쟤네 집은 엄마가 이혼했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장애가 있구나. 아,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구나. 쟤네 엄마는 2번째 엄마구나. 이런 게 사람이 크면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치가 빠르고 여린 아이들이 그것을 가장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치 빠르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피부도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상처도 잘 안 받아. 자, 오늘 여러분의 기질을 한번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좀 눈치도 보고 주변도 이렇게 살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진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좀 전 상황을 살펴요. 손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손도 옆에 사람을 쳐다보다가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뭔 지랄이냐 말이에요. 아니, 지가 그러면 지가 들면 되는데 왜 옆에 여자 눈치를 보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뭔 야, 나 진짜 아니,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고 묻는데 그것도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오빠, 나 그런 사람 맞아? 강사님, 저는 남의 눈치 잘 안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뭐 남들 감정 그렇게 뭐 고려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면상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손 드신 분들의 공통적 표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평생을 눈치를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연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저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지점이 어디야를 계속 살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목소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도 하기 싫어 그냥.
이건 진짜. 지금 이 웃긴 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런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분위기 좀 맞추려고 하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추석 때 가서. 예? 막,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박수를 지랄 외쳐요, 지금 박수를? 미쳤나봐? 아니, 그런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남의 감정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나도 출근했고, 너도 출근했고, 내 할 일하고, 네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안녕하세요, 대리님. 뭐, 이렇게. 그러시구나. 힘들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저는 눈치를 보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그때 처음 눈치가 생긴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근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문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거든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별 자체가 문제도 아니야. 사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곱하기 돼서 최종 값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말을 못 들은 거죠. 그냥 어렸으니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냥. 이게.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하고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이 여러분의 소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이랬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금 일은 제 사연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 집 있잖아요. 아우 참 사연 많아 저 집은. 어떻게 바람 잘 날이 없냐 진짜. 어떻게 너무 척박한 데서 태어났어 얘가. 근데 사연으로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사연으로 자기의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열등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장애가.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게 계속 저를 녹음하는 거예요. 검열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에서 검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끄는 기술을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왜? 긴장해야 되니까. 바른 척 해야 되니까.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소문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또 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소리가 나면 되는데 또 그걸 못 견디니까 거기서 또 막 배터리 빼다가 그냥 퍼포먼스 되고 막 그러는 일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나타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타나고 연애하면서 나타나고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되면서 나타나고 사장이 되면서 나타나고 같이 사업하면서 나타나고 더 심각한 건 남에게는 절대 티 안 내고 자기 안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이렇게 습기가 많았던 그때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회기역에서 제가 탔는데 학교가 회기역에 있어서
신설동 제기동 이쪽으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뱀처럼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많은 데를 뚫고 제 옆에 딱 뒤에 붙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저씨 생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눈빛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쁜 그랬더니 제 뒤에 오더니 이게 제 엉덩이 쪽에 자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기 엉덩이라고 착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신설동인가를 지나는데 제 엉덩이를 싹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놀랍게도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 아저씨 느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꽉 찬데도 마치 핀 조명 하나만 주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지? 내 엉덩이야! 이래야 되나? 네 거 만져!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시간만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지하철에서 누가 욕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딱 잡을 용기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해병대 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리고는 이제 그 아저씨는 진짜 뱀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난 마이크가 저한테 딱 붙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고감도에 24시간 붙더라고요. 계속 모든 거를 다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붙은 두 번째 마이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생긴 아버지의 장애와 엄마 아빠 사이에 대한 것으로 생긴 거, 두 번째는 그 아저씨로 생긴 거. 안 없어지더라고요. 휴학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잡으려고. 그래서 막 머리에서 시뮬레이션도 해요. 도끼로 그 아저씨 손을 자를까?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분이 안 풀리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계속 이런 마이크가 붙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저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마이크가 떨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4학년 때 성차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여자 남자의 뭐 차별에 대한 뭐 토론인데 뭐 여학생들이 뭐 성추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가 그걸 찾아서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성들이 좀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학생들이 담배를 태우면서 등교를 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담배를 피워도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피웠는데 그냥 아침에 가방 메고 이제 등교하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정문을 통과하던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복학생들이 군대 갔다가 와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등교를 해? 그래가지고 이 되게 꼰대 같은 애가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담배 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왜요? 왜 꺼요? 그러니까 끄라고. 야 끄라고. 아니 왜 끄냐고요? 내가 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여학생 뺨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니까 이 학생이 다리로 또 이렇게 막 했나 봐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여자 남자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너는 총학생의 여총학생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막 대자보 붙고 막 남자들은 지금 여자애들이
완전 그러니까 막 여자 남자 극한 혐오로 그 시절에 이제 저는 이 아저씨에게 터치감이 한번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에서 이제 요런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몇 학년 누구입니다. 우리 여아구들 뭐 어찌나 용기가 좋으신지 아침에 등교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등교를 하십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대단한 용기로 본인이 성추행 당한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사회가 그런 용기 있는 여성을 찾아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얘가 자리 딱 앉으니까 여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성악과 4학년 김창옥입니다. 예비역입니다. 해병대 전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2001년 여름 신설동에서 한 아저씨로게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끝나고 수업을 마치고 저 뒷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여아구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저 오빠 당했대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전 이 수업을 폐강하겠습니다. 3학점짜리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병대에서 안 죽을 만큼 맞아본 남자도 엉덩이 한 번 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나 성추행 당했으니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발표하신 학형은 상당히 미소년처럼 생기셨는데 아저씨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하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토론을 하라고 그랬는데 간증을 해버렸네요, 제가. 그리고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여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남학생들도 가만히 있고 여학생도 가만히 있고 이 정막이 몇 초 흐르더니 여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박수를 치면서 공중으로 휴지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막 책상을 두들기더니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수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저한테 오더니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거 학회지에 실어보자는 거예요. 성악과 4학년 김창호 그는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다.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엉덩이 사건을 모든 학우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학생들이 저한테 제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을까요? 몇 명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에이스 크래커하고 산도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서 오빠 엉덩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시면 험한 세상 살기 어려워요 오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리 출석해드릴게요 오빠. 그러고는 막 자기네 리포트 막 여자애들이 주로 꼼꼼하게 쓰니까 막 그것도 뭐 시험 볼 때 뭐 복학생 잘 모르니까 빌려주고. 제가 그날 뭘 알았냐면 그 아저씨에게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도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더 열받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지도 않고 그 아저씨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나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방은 했는데 독립은 못했다고 말해요. 정말 자기 스스로 서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못 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를 만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전 해방이 된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자,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거를 슬프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글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게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이크를 딱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만 알게 계속 누군가가 나를 도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 예능은요 24시간 카메라를 돌려요. 그래서 집에 관찰 카메라를 달잖아요.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 그 열등감이,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근데 저는 우발적이었지만 그때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마이크가 꺼지고 카메라가 꺼진 거죠. 여러분, 나는 돈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 먹고 살 만큼 있고, 나 직장도 있고, 나 가정도 있고, 나 뭐도 있고, 나 뭐도 있는데 인생이 필요 이상으로 피곤하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달아났거나 아니면 내가 끄지 못했던 나를 계속 감찰하고 검열하는 이 마이크나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해방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드릴게요. 거기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그게 나를 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를 때에 따라 필요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아저씨 안 만나도 돼요. 뒤졌겠죠, 어디서 뭐.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전부가 돼버렸어. 그리고 마음이 여리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의 피부가 얇은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그 마이크를,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또 무언가를 넘어뜨리고 또 무언가를 넘어뜨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 만석이거든요. 티켓이 아시겠지만 2, 3주 전에 다 팔렸어요. 근데 지금 자리 비어 있죠. 옷이 없어가지고 못 온 분들이에요. 옷을 계속 사도 옷이 없다면 옷이 없는 게 아니죠. 취향이 없거나 마음이 목마른 거래요. 물건을 계속 사고 택배를 계속 시켜도 쓸만한 물건이 없다면 그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모르거나 마음이 목마르거나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좋아져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냐면 보통 입는 것만 입게 되죠. 그렇죠? 지금 입는 거 이거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사야 돼, 진짜. 여기 주변에 백화점 많거든요. 강남, 신세계도 있고. 물건은 왜 많이 사면 안 되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물건은 결국 시간 주고 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